거기 16페이지 보면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사회적 타당성을 볼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 페이지 16이요. 여러분 뭐 지난 시간에 뭐를 공부했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먼저 했었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할 차례 맞죠? 네. 그래서 보면요, 거기 법조문을 한번 보세요. 제 103조라고 나와 있나요? 103조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무효를 보면 이 무효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러면요, 이 103조에 관한 것은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요. 문제가 조금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이 103조는 거의 매년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103조하고 104조 중에서 보통 이제 한 문제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104조가 주로 나오고 103조가 안 나왔는데 그래도 103조가요 거의 매년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03조를 한번 보시면 103조는 뭐가 되냐면 103조요. 여기서 이제 선량한 풍속이죠. 이렇게 선량한 풍속, 그 다음에 기타, 사회 질서, 그래가지고요.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은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량한 풍속을 뭐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양속이다. 공서양속. 여기서 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는 뭐죠? 공공의 질서잖아요. 그래서 뭐라 한다? 이것을 공서, 양속 이렇게 얘기하죠. 공서 양속이다 이렇게. 양속 이렇게 공서 양속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량한 풍속은 또 기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타라는 말이 있으면 여기를 A라 보고 여기를 B라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기타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A하고 B가 있으면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B가 더 넓은 개념.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은 사회 질서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그냥 뭐라고 하냐? 그냥 사회 질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죠. 그것을 뭐라 한다?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 행위, 그 다음에 공서 양속 이런 것들이 다 뭐냐? 103조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효가 되어 있죠? 이때 무효는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그러면 이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의의 제3자요. 선의의 제3자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그냥 사회 질서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것을 설명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선량한 풍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윤리 도덕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공공의 이익의 개념으로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윤리 도덕하고 윤리 도덕과 관계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첩계약이라는 것인데 갑이 을하고 여기서 첩계약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한테요 아파트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있고 근저당권만 이렇게 해준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하고 너 내 첩이다라고 해놓고 아파트를 그냥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등기만 해준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가등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요. 그런데 이 첩계약에서 첩계약은 윤리도덕에 위반되니까 103조에 뭐가 된다? 위반이 되잖아요. 103조 위반이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우리가요 이제 103조에 위반되면은 이 103조는 언제나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관계가 돼요. 이게 항상 하나의 세트처럼 세트 메뉴처럼 언제나 같이 따라다녀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3조에 위반이 되죠.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불법. 그다음에 여기 원인이죠. 원인을 뭐라 한다? 여기 계약이죠. 이런 우리가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고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급여 있죠. 급여는 뭔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것을 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급여요. 이 불법 원인 급여는 뭐를 못한다?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 우리가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냐? 성립 당시부터요.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뭐가 없냐?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으니까요. 이 무효인 경우는 무슨 말이 없냐? 채권 채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채권 채무가 없어. 그럼 채권 채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 채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요. 무효인결은 만약에 기이행이다. 기이행은 뭐냐면 이미 준 것을 얘기하죠. 여기서 미이행이다. 아직 이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뭘 해야 된다? 청구해야죠. 왜냐하면 아무런 또 채권 채무도 없는데 이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아직 이행하지 않죠? 이행하지 않는 것은 뭘 할 필요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무효는 무효도 이 무효가 103조하고 연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이 강행규정이 위반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런데 이 무효가 103조하고 관련이 돼서 무효인 경우가 있고 103조하고 관련이 없이 무효인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첩계약 있죠. 이 첩계약이라는 것은 103조와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명의신탁 약정은 103조와 관련이 없는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3조와 관련이 되는 무효는 언제나 하나의 세트란 말이죠. 언제나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관계가 되고요. 불법 원인 급여인 경우는 뭐를 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무효가 103조하고 관계가 없이 무효인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103조 관계없이 무효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요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 우리가 103조를 배우는 것은 이 어떤 법률행위가 103조가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무효로 갈지라도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 못하니까 준 사람은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3조를 배우는 것은 이런 기준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봐봐요. 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103조는 뭐냐? 사전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첩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첩을 뒀죠. 첩을 두고 난 다음에 뭔가를 갑이한테 뭔가를 증여를 하죠. 뭔가를 증여하면 746조에 의해서 불법 원인 급여다고 딱 해가지고 반환을 청구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103조는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첩을 두는 것은 103조 위반돼서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첩을 두고 나서 어떤 물건을 갑이 을한테 주거나 을이 갑한테 주죠. 그러면 그 당신들은 그러면 그걸 주고받는 것은 이제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후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 사전적 사후적으로 법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로 103조하고 746조가 존재하는 의의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반환 청구를 못하게 막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항상 불법이란 말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불법 조건이다 이런 말.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103조하고 관련된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원인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이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 행위죠. 그러니까 이것을 원인이다 이렇게요. 반환을 청구를 못해.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요 등기 준 것에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 못하니까 이 갑은요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소유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 갑은 을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돼요? 얼떨결에요. 을은 자기 앞으로 지금 뭐가 돼 있죠? 등기가 돼 있죠? 그런데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를 못 한다잖아요. 그럼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그럼 내 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고 내 앞으로 그냥 등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냐? 을이 소유자가 돼. 소유자. 어떨게래. 그래서 첩이 소유자가 돼. 이걸 뭐라 한다?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갑하고 을은 첩계약으로서 계약은 무효인데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한 것도 무효가 돼야 되는데
103조가 746조하고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갑원들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하게 되고, 반환을 청구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얼떨결에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보면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참 치안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 치안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마요 전 세계적으로요 여자들이 술 마시고요 고성방가면서 돌아다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고요. 거의 뭐 우리나라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빼고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술 마시고 길거리에 누워 있거나, 알겠죠? 소리를 지르거나 술정을 해도 어느 누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를 뭐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거의 없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치안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밤에요 여자분들이 통행하기가, 걸어다니기가 좋아 나빠요? 좋죠. 그런 것을 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또 예방접종 같은 게 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무슨 일 하나 딱 있으면 바로 그냥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 것을 뭐라 한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사적 이익이고, 이 을이 만약에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하고 첩격을 하고 지금 뭐를 했죠? 아파트 뭐죠? 저당권만 잡았죠. 저당을 잡으면 이 저당권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해. 그래서 우리가 반환을 청구 못하거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반환을 청구 못하고 말소를 청구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그런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아직 완전한 권리가 이전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첩계약은 또 뭐냐면, 만약에 본처에 사전 승인이 있다. 본처가요 사전 승인해서 첩을 두는 것, 그래도 그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요, 부수적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부수적 약정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내 처가 사망하면 너를 내 호적에 올려주겠다. 사망하면 호적에 올려주겠다. 이혼하게 되면 호적에 올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러한 약정도 다 뭐가 된다?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첩계약이죠. 이게 첩계약. 첩계약의 해소하죠. 첩계약을 그만둬. 알죠? 해소, 그만둔단 말이죠. 그만두면서 여기서 뭐냐? 생활비하고 양육비를 주는 것. 이것은 또 괜찮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첩관계 후 종료죠. 첩관계 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하는 증여죠. 증여, 이것은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주면서 을한테 뭐라 하냐? 너 내 첩이 되라.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줄게. 그런데 만약에 너 첩관계 종료, 너 내 첩이 되기 싫으면 줬던 거 해제해버린다 이 말이지. 해제 조건은 뭐냐? 법률가가 소멸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증여했던 것 그거 없는 걸로 하자 이 말이죠. 결국 뭐다? 다시 나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첩관계 자체가, 첩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한 번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이 돼서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첩관계가 종료되면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첩계약은 여기 있는 것이 모든 논점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사회 질서는 공공이익이죠. 공공이익이 개인의 이익, 사익하고 관계가 되면은 103조가 위반에는 관계가 없어. 103조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제일 많이 나온 게 강제 집행이에요.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죠. 거짓말로 근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면탈이죠. 그럼 103조 위반이 돼요. 아니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 집행을 면탈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이 경매당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렸네? 상당히 나빠 보이잖아요. 그러면 허위의 근저당권이 허위니까 무효란 말이죠. 가장 근저당 이 말이잖아요. 무효일지라도 103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요, 낮은 금액으로
낮은 금액으로 매매 대금을 했다. 낮은 금액 다운계약서죠. 우리는 여러분요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가 나오죠. 근데 내가 지금 1년 6개월 만에 아파트를 팔려고 그래. 아직 2년 안 됐죠. 그럼 양도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그한테 팔면서 뭐라고 하냐, 등기는 6개월 뒤에 등기를 가져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팔기는 6개월 전, 2년 되기 전에 팔았는데 등기는 6개월 뒤에 가져가라 하면 등기를 가져간 거를 기준하면 2년이 넘으니까 양도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그러니까요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를 가지고 가기로 한 경우 이런 것도 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냐면 상속세를 면탈이요.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서 상속세 그것을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이러면요 명의신탁이 뭐예요? 등기 명의를 남한테 맡긴다 이 말이죠.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고요. 네 번째는요 투기의 목적이다.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나 샀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다 공공의 이익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과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하고요. 나머지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도박자금을 봐요. 도박자금을 보면 도박자금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갑이 자기 집이 5억짜리인데 이것을 을한테요 2억 원을 빌린단 말이죠. 그걸 소비대차라고 하죠. 도박자금이요. 이 도박자금을 소비대차에서 2억을 빌리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란다? 나는 반드시 돈을 갚겠다. 변제 약정을 이렇게 하죠. 변제 약정. 이렇게 하면서 돈 2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면 이 도박자금은 사회 질서의 위반이 돼요. 사회 질서. 그래서 이것은 103조에 뭐가 된다? 위반이 되고요. 103조 위반이니까 어떻게 한다? 746조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도박자금은 을은 갑한테 반환 청구 못하고 갑은 을한테 변제를 약정해도 변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번째. 갑이 을한테 도박장을 외면서 자기의 토지를 나중에 넘겨주기로.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내 토지를 나한테 주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대물 변제예약이라고 해요. 예약을 했어요. 이것도 무효고. 아직 우리가 말했죠. 103조는요. 완전한 등기가 넘어갔을 때 반환을 청구를 못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완전한 등기가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반환 청구 못하고요. 자, 두 번째요.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했어. 토지를 양도. 아직 등기가 넘어서 안 넘어서? 안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를 이전해 줄 필요가 없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도박자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도박자금 같은 경우는 세 번째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이전 등기. 어떤 식으로 이전 등기했다? 그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기를 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하죠? 말소 청구 못해요. 그냥 저당권 등기하죠?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의리한 사람이 갑한테 돈 빌려준 걸 돈을 안 갚으니까 이제 의리 갑한테 가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뭐란다? 갑이요 자기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을한테 줘. 그것을 뭐란다? 대리권 수효라고 얘기해. 그래서 주면서 이 집을 병한테 팔아라. 그럼 병은요 이것이 지금 을이 갑에게 도박 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럼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갑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 병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때 판례가 뭐라 했냐? 대리권 수여는 유효이고 그 다음에 병이요 선인 경우는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해. 그래서 우리가 도박자금은 무효이고 변제 약정도 무효이지만 갑이 을에게 자기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이것은 유효이고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병한테. 그러면 병은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요 첩계약 그 다음에 공익이냐 사익이냐 그 다음에 뭐다 도박자금 이렇게 크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가요 대가라든가 반대급부라든가 그 다음에 돈이라든가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가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원칙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돼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 공무원한테요, 청탁을 하고 돈을 주기로 한 경우. 자, 두 번째는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공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서 진정서를 뭘 한다? 취하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한 거, 취하.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그 산업 스파이 있죠? 회사 기밀을 빼주고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보험 사기죠?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우리가요, 보험 계약을 들고 돈을 받기로 한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뒤에가 대가다, 반대급부다, 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무효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논란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노태우 비자금이요. 팔려고 말하냐? 노태우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다. 그 다음에 주지직을요 3억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3억 주고 산 것은 103조 위반이다. 돈하고 관계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위약벌이요. 이 위약벌을 어떻게 위약벌이요. 그 다음 네 번째요, 증언의 대가요. 증언의 대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요, 첩계약을 해소하면서 뭐를 준다? 생활비하고 양육비를 주기로 했잖아요. 이 다섯 가지가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서 보면 노태우 비자금 103조 위반이에요. 노태우 비자금 주지직 둘 다 무효예요. 둘 다 무효. 알겠죠? 무효인데 이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임시 맡기는 것이요. 주지직이죠. 이 주지직을 3억 주고 샀죠. 돈 주고 샀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전에 주지로 임명했어. 그래서 주지 임명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유효인데요. 벌칙이죠.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그런데요, 현저히 과다하다. 위약벌이요, 현저히 과다하다 또는 과도하다. 그러면 이것은 위반이 돼요. 이것은 위반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런 엑스트라 말은 위반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은 위반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반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위반이에요. 증언의 대가로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 이것은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것은 위반이 돼요. 첩의 생활비를요, 해소하고 생활비를 주죠. 이것은 위반이 아니에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이것은 비교를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뒤에요, 돈 준다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일단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위반으로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증언의 대가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됐죠? 여기 있는 건 다 시험은 한 번씩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비교하는 것들이에요. 비교하는 것들. 여기서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강박이요, 세가, 강박은 취소고, 그 다음에 강박은 무효이고, 강박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요. 여기서는 뭐냐면 일정 기간이요. 일정 기간하고, 여기는요, 평생 동안, 또는 뭐가 있다? 일생 동안 이란 말이에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여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세 가지요. 보면 취소죠. 취소는 뭐냐면 강박이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불법적 해악을 고지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공포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러면 불법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다 해서 무효 그러면 큰일 나. 무조건 강박은 무조건 취소예요. 무조건 취소. 그런데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강박 행위가 뭘 해야 돼? 극심해야 돼. 극심. 그 다음에 결정의 자유가 뭐가 돼야 돼? 박탈돼야 돼. 그래서 극심이나 박탈이란 말이 있을 때만 무효가 돼. 그 말이 없는 한 강박은 무조건 뭐가 된다? 취소라고 그래. 그런데요, 지인이 있는 이죠. 우리가 이게 지인이냐 비지인이냐 할 때 강박에 의한 경우는 무조건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는 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것을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는 이다 이렇게. 여기 일정 기간이죠. 회사에서 연수를 보내주고요,
귀국한 후에는 일정 기간 3년 동안 5년 동안 회사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된다. 일정 기간. 이것은요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동안 무슨 말이냐? 미용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평생 동안 미용업을 개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103조 위반으로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혼. 그것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03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고, 물론 여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뭐 보면 그 사찰 있죠. 사찰절. 절이 존재하려면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재산만 아주 최소한의 것이 있어야 절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절이요, 그 기본적인 재산마저도 다 사회에다 기부해버리고 절이 딱 건물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건물 하나만. 그럼 이때는 절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이 절은 절로서는 존재하고 싶어. 절로서는 존재하고 싶고 그냥 나머지 재산들을요 어때요?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필요 최소한 것은 남겨두고 해야 돼요? 아니면 다 해야 돼요? 남겨두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 그것마저도 다 국가에 또는 사회에 기증하는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 부분만큼은 무효이고 나머지 주는 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103조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이 103조와 관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암기하는 게 좀 뭐죠? 사례가 너무 판례가요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103조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첩계약 하나를 딱 보고 그 다음에 공익이냐 사익이냐, 시험에서 정답에서는 거의 여기에서 시험이 많이 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도박자금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대가 돈하고 관계되는 것 하나 보고, 그러면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까지가 거의 모든 게 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있는 거, 돈인데 논란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저기요 일정 기간이냐 평생 동안이냐, 그 다음에 강박이냐, 이렇게 이것을 나누어서 암기를 해야 돼. 그렇지 않고 보면은 이 103조 관한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중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또 뭐가 나올 수 있죠? 또 하나 나오죠. 여기서요, 여기 변호사냐 변호사 아니냐, 만약 예를들면 변호사 아닌 자가 이렇게 나오죠. 아닌 자가, 그럼 이건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여러분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약정이죠. 성공보수금 약정. 이 성공보수 약정이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 이 말이죠. 형사사건이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요.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적법하고요. 적법. 민사는 적법해. 원래 민사는 뭐가 된다? 적법하단 말이죠. 그런데 현저하게 과도하다. 그럼 그 과도한 것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될 수 있어. 그런데 현저하게 과도하다 이런 말이 없는 한 민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유효가 돼요. 그런데 언제나 유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현저하게 과도하면 무효가 돼. 그럼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변호사가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금 약정을 한 경우 그건 원칙적으로 가능하니까 유효예요.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현저하게 과도하다 이 말이 있어야 돼. 그 말이 있으면 무효가 되고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유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이 있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냐면 이 돈과 관계된 것 중에서 뭐가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요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죠. 갑이라는 사람한테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지역사회에 불우한 이웃이 있으니까 돈을 좀 기부하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요 골프장 영업 허가라든가 허가를 내주면서 돈을 반대로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은 마치 구청이 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이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돈을요 강제적으로 그 지역사회에다가 기부하도록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가 되는 것이다? 돈하고 관계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그림 한번 봐봐요. 16페이지 그림 한번 보시면 자 그림 봤죠? 그러면 첩계약이죠. 첩계약이면 갑하고 을하고요. 그래서 첩계약을 하고 바로 밑에 103조 위반이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서, 그래서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요 뭐를 청구할 수 없어? 소유권에게서 뭐를 청구할 수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반환 청구. 그러니까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누가 소유자다? 을이요 첩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첩이 소유자니까요. 이 첩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바로 밑에요. 1번 첩계약을 해소. 해소는 뭐죠? 그만두는 거죠. 첩계약을 해소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받는 거. 맨 끝에 유효 동그라미, 해소 앞에 동그라미, 맨 끝에 유효 동그라미. 그 다음에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뭐예요? 남편이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자기 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해 줬어. 그러면서 뭐라 했냐? 내가 너한테 명의를 변경을 해줬다고 해서 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고, 만약에 처분하려면 나하고 반드시 상의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부관계가 끝나면 그때는 이 부동산을 너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는 것은 영원히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부부 관계가 뭐 되는까지 유지되는 동안 일정 기간 이 말이죠. 그것은 유효가 돼. 일정 기간이니까. 본처가 사전승인하죠. 첩을 두는 거 본처가 사전승인 불법행위가 돼. 본처 사망 시 호족부에 등재해 주기로 해서 그래서 본처 사망 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해 주기로 해서 그것도 무효가 돼.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오른쪽 사익이죠. 강질병을 면탈, 투기의 목적, 양도 소득세를 회피, 상속세를 회피. 이런 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밑에요. 3번은요. 강박이죠. 강박은 세 가지야. 취소냐 무효냐 진이 있는 이냐. 우리가 진이냐 비진이 할 때는 무조건 뭐다? 진이 있는 이 돼. 알겠죠? 그런데 취소냐 무효냐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취소해요. 불법적 해약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공포심을 유발해야죠. 그런데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강박 행위가 극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박 행위가 극심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 밑에 4번 보면 일정 기간 그러면 유효이죠. 그래서 해외 연수를 보내주면서 귀국한 후에 3년 동안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된다. 즉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다. 평생 동안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알겠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개업하지 마라. 그것은 무효가 되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너하고 이혼하지 않겠다. 그것도 무효가 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사찰이요.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마저도 증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자 6번은요. 어떠한 것이 돈, 대가, 반대, 급부하고 관계가 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공무원한테 청탁하고 돈을 주기로 한 경우,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돈을 주기로 한 경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요. 노태우 비자금 자체는 103조 위반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비자금을 은닉, 숨기기 위해서 은닉, 임치, 맡기는 거 그것은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고요. 주주직을 3억 주고 산 것 그건 103조 위반이라고 그래서 돈 주고 샀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해. 주지로. 그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첩계약을 해소하면서 생활비 주는 것 103조 위반이 아니다. 위약벌이죠.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그것이 현저하게 과도하다 그러면 무효가 돼. 증언의 대가로 돈을 받는 거 보통 통상적으로 용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이 소송하는데 증인으로 증언을 하러 가면은 기본적으로 차비하고 하루 일 못하는 돈하고 일실 손해죠? 그 다음에 박밥하고 거기다가요 플러스 좀 알파로 해서 한 돈 10만 원 더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상적으로 용인된다고 하죠. 그런데 현저하게 과도하다. 즉 그 용인되는 정도를 초과한다. 그 말은 뭐다? 한 30만 원 받으면 되는데 300만 원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을 증언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러 가는 것이다? 이 사람은요 위증하러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 도박자금은요. 도박자금은 103조 위반이죠. 변제 약정을 해도 변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물 변제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등기를 해주면 말소를 청구 못하고 근저당권만 있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했어. 계약만 하면 아직 등기 넘겼어 안 넘겼어? 안 넘겼어? 넘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요, 도박 채무자인 갑이요, 도박 채권자인 을한테 자기 집을 처분해 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하죠. 그럼 대리권 수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아니요, 유효이죠. 그런데 이 대리권에 의해서 을이요, 도박 채권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도박 채권자한테 대리권 수여는 유효. 알죠? 제3자는 선의인 경우 소유권 취득,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잘 보면 돼. 이것을 103조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는 여러분요 다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장이요, 이중매매를 한번 보세요. 이중매매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이중매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원래는 여기요, 이중매매가 아니고 원래는 이중양도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중매매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채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채권은 채권자 상호간에는 순서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채권자 상호간에는 순서가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요, 갑이 있으면 을이 갑한테요, 먼저 10,000원을 빌려줬어. 10,000원이요. 10,000원 언제? 10시에요. 그래서 갑이 뭐라 하냐면, 자기 이마트 가서 시장 보고 가야 되는데 먼저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대요. 10만 원 빌려달래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 그래? 나 10,000원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뭐란다? 병이요, 1시간 끝나고 나서요, 11시에 뭐란다? 11시에 그럼 내가 9만 원 빌려줄게요. 그래서 9만 원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요, 을하고 병하고 순서가 누가 더 빨라요? 누가 더 순서가 빠르다? 여러분요, 순서가 빠르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갑과 을, 병이 있으면 을이 병보다 순서가 더 10시고 11시가 더 빠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갑을 병 사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관계예요.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갑을 병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 세 사람이 있으니까 을이 빠르고 병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요. 없어. 알겠죠? 없어. 이 사람도 뭘 가지고 있다?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도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모든 채권이야 순서가 평등해요. 평등하니까 선행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선행의 원칙이 뭐예요? 먼저 돈을 받아온 사람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먼저 돈을 받아온 사람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을하고 병 중에서 을이 먼저 돈을 받으면 을이 먼저 10,000원 받아오면 되고, 병이 먼저 10,000원 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요, 이렇게요, 어제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학원을 온단 말이죠. 학원 오는데 갑이요, 병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먼저 만났어. 그럼 병이 뭐라고 하죠? 어제 빌린 돈 갚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갑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10시에 을한테 먼저 빌렸기 때문에 을 먼저 갚고 당신은 11시니까 나중에 갚을게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갚아야 돼요? 바로 갚아야 되죠. 왜 그러냐? 채권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채권은 순서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채권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먼저 가서 돈을 받는 사람이 우선을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 중에서 채권 순서는 없기 때문에 병이 먼저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걸 알고 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갑이 이제 을하고요, 여기서 2월 1일 날 계약을 하고요, 중도금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뭘 한다? 제1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왜 중도금을 받았단 말이 나오냐? 우리는 계약금을 받으면 565조에 의해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금은 준 사람은 포기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말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은 중도금 이상을 받으면요, 자기 멋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중도금 이상 받으면 이제 계약 해제 안 되니까 갑은 을한테요, 등기 사무를 담당하게 돼. 그래서 갑을 이제 을한테 등기를 잘 준비하고 있다가 서류를 갑으로 을로부터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제공해야 되죠. 그런 사무를 담당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갑이요,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이걸 병한테 등기했다, 이 말이죠. 언제요? 3월 1일이요. 그래서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병하고 또 계약을 했어. 또 계약. 그러면 이걸 제2매수인이죠. 제2매수인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도 아직 등기가 없고 이 사람도 아직 등기가 없다 이 말이죠. 둘 다 지금 계약만 한 상태고 둘 다 지금 다 중도금 잔금 받고, 갑이요 을한테 중도금 잔금 받고 병한테도 중도금 잔금을 받았어. 그럼 여기서요 아직 어느 누구한테도 등기를 안 해줬어. 그럼 여기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를 본 사람이 없죠. 왜요? 갑이 을한테 등기해주면 병한테 손해가 되고, 병한테 등기해주면 누구한테 손해가 돼? 을한테 손해가 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지금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으니까요. 그 갑은요 을이든 병이든 또는 정이든 무든 기든 누구한테든지 다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죠? 등기 아직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럼 이 사람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채권이 있고, 병도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죠. 둘 다 채권자죠. 둘 다 채권자는 누가 우선한다? 먼저 등기를 격려받은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선행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병이요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럼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 소유자. 그래서 먼저 등기를 격려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특히 이 병은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뭐 하면서? 알면서, 다른 말로 뭐죠? 악이죠. 악이 있더라도 등기를 가져오면은 소유자가 돼. 그럼 병이 소유자죠. 그럼 병이 이것을 누구한테 판다? 정한테 팔죠. 그럼 정은 뭐라고? 악을 불문하고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소유자가 된다.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소유자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 뭐라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문제는 뭐죠? 갑이 병한테 등기해버리면은 이제는요 갑은 을한테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등기할 수가 없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고, 이행불능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요 그것은 뭐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전보배상, 즉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보배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전부 보전한다 이 말이죠. 전보배상 이렇게요. 전보배상. 왜냐하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못하고 병한테 등기했죠.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갑은 을한테 배상해야 돼. 그걸 전보배상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때 손해상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불능 당시 항상 여러분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당시,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할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했죠. 알겠죠? 이렇게 병에 등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배임행위다 이렇게. 배임행위라는 것은 배임죄를 저질렀다. 배임죄. 우리가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있잖아요. 배임죄를 저질렀다. 배임죄는 뭐다? 불법행위다. 불법행위요. 그래서 이 불법행위에 기해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매매가 원칙일 때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중매매가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입각에서 먼저 등기를 가져온 사람이 소유자가 돼. 먼저. 그러니까요 아무리 을이 갑하고 먼저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을은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채권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먼저 등기를 가져온 자가 우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병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등기를 가져왔죠. 그래도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만약에 을이 먼저 등기를 가져갔다? 그럼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중매매가 인정이 돼요. 이중매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2월 1일 중도금을 받았어요. 중도금이요.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 그걸 병한테 또 팔았어요. 언제요? 3월 1일 날이요. 그런데 그냥 판 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죠. 여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뭐 하면서? 알면서 만약에 병이 갑하고 계약하고 병이 등기를 가져오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알면서 가져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어. 그런데 이 병이 갑하고요 갑의 배명에 뭐랬다?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해서 이 병이 등기를 가져왔다. 그럼 이 등기는 무효이다 이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죠. 우리는요 제2매수인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등기를 가져와도 유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고 했죠. 그러면 적극 가담은 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그걸 알 수 있죠. 틀리다. 왜요? 여기는 알면서 그러면 악이어도 이 사람은 소유자인데 여기는요 적극 가담하면 등기가 무효가 되잖아요. 알겠죠? 그럼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적극 가담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병이 알면서 뭐란다? 매도를 뭐라고? 요청하고 유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해서 알면서 인식이죠.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안다. 아는 것만으로는 이 병은 아무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알면서 병이 갑한테 자꾸요, 야, 너 등기해줘. 너 절대 책임 안 져.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이 자꾸 꼬셔가지고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된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때 무효는 뭐냐? 그냥 무효가 아니고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죠. 따라서 이렇게 무효가 되니까 갑은 을한테요.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이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죠.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이죠. 이 절대적 무효니까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못하죠. 알겠죠? 절대적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럼 지금 여기 을이 쪽을 을은 지금 제1매수인이죠. 제1매수인인데 제1매수인 이러면 이 제1매수인은 어떻게 되죠? 제1매수인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현재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아직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소유자가 아닌데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뭐란다? 이 을이 병에게 직접 자기한테요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등기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병한테 어떻게 한다? 갑을 뭐래서 대신해서 대위해서 병등기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대위해서 직접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니까. 알겠죠? 직접. 근데 여기서 또 뭐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이제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돼요. 첫 번째.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권자 취소권은 사회 행위를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서 원상 회복시키는 것. 원상 회복시키는 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그걸 다시 원상 회복시킨다. 말소해서.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 순서가 뭐냐? 순서가 먼저요. 1번 먼저 돈 받을 게 있어야 돼. 돈. 근데 두 번째요.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뭐를 해야 돼? 빼돌려야 돼. 재산을 빼돌려야 돼. 재산을 먼저 돈 갚을 게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려야 돼. 알겠죠? 그랬을 때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해. 근데 여기 한번 봐봐. 을하고 병은요 둘 다 잔금을 둘 다 갑한테 줬어. 계약을 하고 이중으로 둘 다 갑한테 돈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갑이요 어느 누구한테도 아직 등기를 아직 안 한 상태예요. 그럼 안 한 상태면 을이나 병은 어느 누구도 손해가 지금은 있어 없어? 없죠. 만약에 을한테 등기해주면 을은 손해가 없고 병한테 등기하면 병이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은 어느 누구도 손해가 없죠. 이 상태에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병한테 해줬다 이 말이죠. 병한테 먼저 등기를 해. 먼저 갑이 병한테 먼저 등기해. 그러면 이제는 을한테는 등기를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먼저 등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갑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순서가.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먼저 등기를 갑이 병한테 하니까 그럼 을한테 돈을 못 주죠. 등기 못 해주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등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돈이죠. 손해배상.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중 뭐죠? 채권자 취소권은요, 먼저 돈 받을 게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을 빼 돌려야 돼. 그런데 지금 이중매매는요, 갑이 병한테 먼저 등기라니까, 등기.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못 해주니까 손해배상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순서가 어때요? 같아요? 아니면 반대예요? 반대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채권자 취소권.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물론 이제 이런 뭐라 하냐, 등기 청구권과 같은 특정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설명 안 되니까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이러면 우리 이거 있죠.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기억나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요. 그러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건 누가 해야 되죠? 현재 누가?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 이 건물이 누구 거냐? 이 건물이 갑의 거란 말이에요. 갑의 건데요. 이것을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을 등기 말소하면 되죠. 그러면 갑이 등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말소하지 말고 뭘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등기가 을 앞으로 가 있어도 위조가 됐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여전히 갑이죠. 그러니까요, 현재 소유자인 갑이 이 을한테 나한테 말소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무슨 등기 해달라?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나한테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을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요, 직접적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다? 갑을 대위해서 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한다. 어떻게 해서? 대위해서. 그런데요, 지금 갑이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갑이 병한테 등기하죠. 갑이 병한테 등기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무슨 죄를 저지른다 그랬죠? 배임죄를 저지르죠. 배임죄는 뭐다? 불법 행위죠.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을은 갑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을은 갑이 을한테 배임죄를 저지르죠. 배임죄는 불법 행위예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다시요.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죠. 그럼 반대로 해서 가면 반대로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병이 갑이 배임죄를 저지르는데 적극 가담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두 사람이 공범관계다 이 말이죠. 공범. 알겠죠? 그러니까 병도 을한테 잘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을은 병한테 직접 등기는 청구를 못하지만 을은 병한테 뭘 할 수 있다? 직접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직접 손해배상. 이것을 우리 말한다?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할 때 갑하고 을하고도 매매계약을 했고 갑하고 병하고도 매매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매매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럼 이 매매가 두 번 됐죠. 그래서 이것을 이중매매라고 그래. 근데 매매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쉬워서 그렇단 말이죠. 근데 꼭 매매만 아니에요. 갑이 을한테 증여한다고 했어요. 증여한다고 했는데 을이요,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매매를 했어. 매수를 했어. 그래도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요, 이 을이요, 갑의 땅을요 20년간 점유해서 취득쇼가 완성이 됐어. 그 사실을 병이 알면서 갑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증여를 받았어. 그럼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이 있어. 그걸 병이 알면서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에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죠? 갑한테 저당권을 설정받았어. 적극 가담. 그럼 그 저당권은 무효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만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이중 매매라고 하지 않고 원칙은 이중 양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넓은 의미에서. 그럼 이중 양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 이중 매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설명하려면 큰 논점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이중 양도, 이중 매매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중 양도가 그냥 뭐가 된 것이다? 이중
매매가 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매매만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뭘 할 수 있다? 이중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이 있으면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그러면요 그림이요 18페이지 왼쪽 그림 한번 봐봐요. 그 18페이지 왼쪽 그림을 한번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매도인 갑이요 매수인 을하고 돼 있죠. 그래서 을하고 돼 있고 갑이요 병으로 돼 있죠. 병은 제2 매수인. 이 병은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등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소유자가 되고 병이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돼 있죠. 갑하고 을하고 여기 지금 이 말이 없죠. 이 말 여기 갑하고 을하고에다 지금 어디 뭐가 있어요? 이 말이 지금 없죠? 이것을요 거기다 써넣어야 돼. 알겠죠? 갑하고 을하고. 그래서 갑은 을한테 이 말이죠. 지금 을이 갑한테 뭘 할 수 있다?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지금 이것은 지금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을이요 갑에게요. 을이 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은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이 그 위에 들어가야 돼. 됐죠 지금? 맨 위에 지금 그것이요. 물론 이제 그 밑에 설명에는 나오지만 설명 나온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위에다가 집어넣어야죠. 자 집어넣었나요? 넣었어요? 자 그럼 봐봐요. 1번 형식주 원칙상 먼저 등기 동그라미 등기를 경유한 병줄과 병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요 2번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죠. 그래서 뭐가 된다? 이행불능이 되죠. 방금 얘기했죠? 그럼 이행불능이니까 을은 갑에게 최고 없이 줄고 바로 옆에 해제 줄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언제를 기준으로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 거기 줄고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 그럼 이행불능은 뭐죠? 갑은 언제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되었냐 이 말이죠. 갑은 언제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되었느냐. 언제 등기를 해줄 수 없다? 3월 1일이죠. 갑이 병한테 등기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못 해주죠. 갑이 병한테 등기할 때 을한테는 등기를 못 해주죠.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4번은요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해 취득쇼를 완성했어. 을이요 취득쇼. 그런데 갑이 이를 알면서 병에게 증여하죠. 병에게 증여. 이걸 뭐란다? 이중양도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증여행위는 유효이죠. 원칙.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병이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오른쪽은요 봐봐요. 오른쪽 그림이요. 예외예요. 적극 가담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럼 적극 가담은 매도 사실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매도를 요청 동그라미 유도 동그라미 요청하고 뭘 했다? 유도했다 이 말이죠. 적극 가담해서.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뭐가 된다? 알기만 하면 여러분 뭐가 돼요? 유효죠? 알기만 하면 안 돼. 뭐죠?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해야 돼. 그래서 제2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죠. 이것은 무효인데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니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병이 그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1번 병명의 등기는 103조 위반하여 절대적 무효죠. 갑은 추인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정은요 병으로부터 얻어받는 정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죠. 절대적 무효니까. 즉 정은 그러면 병한테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늘 갑은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하고 병하고는 103조 위반이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죠. 그러니까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3번은요. 2번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기억이요. 병 명의의 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하거나 을 앞으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야지. 이것은요 을은
병을 상대로 뭐는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니은 봐봐, 니은. 갑을 대위해서 병,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맨 끝에 써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그것을 뭐란다? 2번을 채권자 대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대위권.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은 을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3번은요. 을은 병을 상대로 뭐는 할 수 있어? 직접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 청구 동그라미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은 직접 뭐는 못하는데 이전 등기는 청구 못하는데 직접 뭐는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간은요. 을과 갑 간의 법률관계는요. 유효인 경우 2를 청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유효인 경우 2.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아무튼 어떻게든지 간에 관계없이 등기가 지금 병으로 돼 있으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할 수 없죠. 등기할 수 없으니까 이행불능이니까 을은 재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요.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하죠. 그러면 배임행위가 된다. 그래서 배임행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배임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은 다 둘 다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중매매, 이중양도로 가고요. 이 이중매매, 이중양도는 사례 문제로는 보통 3년 이내에 한 번씩 꼭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을은 갑한테도 병한테도 손해배상을 둘 다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요. 이런 모든 손해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손해는 손해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손해가 없는 때는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여러분요.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요. 잘못했다 해서 내가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청구해요. 누군가 잘못했다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1매수인하고 제2매수인이 있다. 그런데요. 이 제1매수인이요. 매도인과 제2매수인 간의 적극 가담으로 인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불법행위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일단 을은 보통 누구한테 다 모든 것을 손해를 보전받죠? 갑에게요. 그래서 갑에게 손해 다 보전받으면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만약에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그럼 부자 돼버리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손해는 손해가 있는 것만큼 증명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에게 만약에 전 보전을 받죠? 그럼 당연히 병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갑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병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알겠죠? 물론 이제 갑의 잘못과 병의 잘못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랬을 때는요. 분배해서 청구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세 사람이요. 갑을 폭행을 했단 말이죠. A, B, C가요. 그런데 A가 주도적으로 폭행하면은 A가 손해배상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다음 B하고 C는요. 좀 더 적게 해서 손해배상 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면 만약에 여러분요. 갑이 돈이 없다고 해봐.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겠죠? 병한테 청구해야 되겠죠. 알죠? 그럼 병이 손해배상을 하면 병은 자기가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그로 인한 다른 것을 또 누구한테요? 그 갑에게 또 자기가요. 너가 원래 100인데 너가 70이고 내가 30인데 내가 다 했으니까 왜? 이게 안 주면 지금 손해배상 안 주면 협의가 안 된다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요? 유치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내가 100을 갚았단 말이죠. 그러면 손해 비율에 의해서 갑한테 다시 얼마나 청구할 수 있다? 7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